몬타나의 황혼은 유난히 붉었다. 존 데이비스는 70세의 퇴역 군인으로 베트남 전쟁의 상흔을 안고 몬타나 주외곽의 작은 목조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전쟁의 악몽이 뒤섞여 깊은 골을 만들었다. 높이 솟은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그의 고독을 더욱 짙게 물들였다. 어느 날 존은 정원을 가꾸다 작은 사고를 당했다. 무성하게 자란 장미덩굴을 정리하던 중 가시의 손이 깊이 찔리고 만 것이다. 상처는 꽤 깊었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이웃에 사는 메리 존슨이 그를 발견했다. 괜찮으세요, 존? 메리는 65세의 스페인계 미국인 여성으로 풍만한 몸매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 검은 곱슬머리가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채소를 가꾸고 가축을 기르는 억척스러운 여성이었다. 메리는 서둘러 존을 집 안으로 안내했고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제가 자주 와서 소독해드릴게요. 존은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메리는 자주 존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존의 상처를 돌봐주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존은 메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끔찍한 경험, 전우들의 죽음,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리는 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남편과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고독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지역 축제에 가거나 저녁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다. 존은 메리에게 춤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춤사위에 메리는 수줍게 웃었다.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산책을 나섰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그들은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다. 선선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고 풀벌레 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존은 조심스럽게 메리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존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저릿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메리,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전쟁 이후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메리는 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은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들은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노을빛 아래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존과 메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했다. 존은 메리의 농장 일을 도왔고 메리는 존의 집안일을 살뜰히 챙겼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메리의 아들 데이비드였다. 40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데이비드는 어머니를 끔찍이 아끼는 효자였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 그것도 나이 많은 이방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 그 남자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그가 어머니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데이비드는 존에게도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우리 어머니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존은 데이비드의 경계심을 이해했다. 하지만 메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진실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데이비드,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녀를 해치려는 게 아니오. 하지만 데이비드는 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존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했다. 데이비드의 반대는 점점 거세졌고 존과 메리는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왜 이렇게 힘겨운지, 왜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지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며칠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존과 메리는 오랜만에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밤 몬타나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존의 작은 목조주택은 비바람에 몹시 흔들렸다.
정전까지 되어 집안은 암흑에 휩싸였다. 존과 메리는 서로에게 바싹 기대앉아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무서워요, 존.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존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메리. 내가 있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닉했다. 오랜 세월 동안 굶주렸던 그들의 육체는 마치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존은 70년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락을 경험했다. 메리도 존을 통해 잊고 지냈던 여성성을 되찾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폭풍우 소리에 묻혀 밤하늘로 흩어졌다. 마치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은 행위였다. 그동안 그들을 억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듯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었고 맑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존과 메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불안이 교차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메리.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요. 존. 하지만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존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우리 솔직해져요. 서로에게. 존은 뉴욕에 있는 아내 수잔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잔은 71세의 성공한 사업가로 존과는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외모와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존은 수잔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수잔은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 당신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몬타나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존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수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 수잔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존. 당신 뜻대로 해요. 우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 이혼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었다. 수잔은 쿨하게 존을 놓아주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 존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아. 그의 마음은 이미 몬타나 그리고 메리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 역시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미 오래전에 서류상으로만 부부였던 그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 그는 아무런 이해 없이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다. 존과 메리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 그는 어머니가 늙은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 메리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 데이비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너는 내 인생을 살면. 존과 메리는 데이비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몬타나의 작은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했.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를 키우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수잔이었다. 그녀는 존이 자신을 버리고 시골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에 분노했. 그녀는 존에게 복수하기 위해 몬타나로 찾아왔. 존,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당신, 내가 누군지 잊은 거. 수잔은 존과 메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 꼬리 우습군. 당신, 그 늙은 여자랑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농사라도 짓는 거야? 존은 수잔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메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수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 수잔은 존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다. 그녀는 존에게 소리쳤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을 파멸시키고 말겠어. 수잔은 존과 메리를 떼어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부추겨 존을 고소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존과 메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비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존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 존은 데이비드에게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 데이비드,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소. 우리 서로 이해하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데이비드는 존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존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 수잔의 방해 공작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존과 메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수잔은 쓸쓸히 몬타나를 떠났고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 존과 메리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몬타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 그들은 함께 늙어갔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메리,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메리는 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 저도요, 존. 당신과 함께라면 이 험한 세상도 두렵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몬타나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 존은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메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였. 메리, 있잖아. 우리 가끔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건 어때? 메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의 그 말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 존, 당신도 참 나이값 좀 하세요. 메리가 짐짓 튕기는 척하며 말했지만 존은 그녀의 눈빛에서 숨길 수 없는 욕망을 읽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메리.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 존은 메리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메리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 하지만 데이비드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쉿. 데이비드는 오늘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간다고 했잖아. 오늘 밤은 우리 둘뿐이. 존은 메리의 목덜미에 키스하며 그녀의 옷을 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메리는 존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그의 귓가에 속삭였. 존, 우리 밖에서 해요. 그때 그 숲속에서 존은 메리의 도발적인 제안에 깜짝 놀랐다. 뭐라고? 밖에서? 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숲속,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드는 것. 메리는 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의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메리를 번쩍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 달빛이 쏟아지는 숲속.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다.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 나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굶주린 한 쌍의 짐승일 뿐이었. 존, 더 세게, 더 깊이.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존은 메리의 귓가에 속삭였. 메리, 사랑해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두 사람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숲속 가득히 울려 퍼졌. 다음 날 아침, 존과 메리는 숲속에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 존, 어젯밤은 정말 최고였어. 메리가 홍조를 띤 얼굴로 말했. 나도요, 메리. 당신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 존은 메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씩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건 어때? 메리가 수줍게 물었.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존은 메리를 꼭 안아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 사랑해요, 메리. 저도요, 존. 두 사람은 그렇게 몬타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나갔. 그들은 나이를 잊은 채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연인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 존과 메리는 숲속에서의 하룻밤 이후로 더욱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그들은 틈만 나면 숲속으로 향했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 존, 여기. 이곳은 어때? 어느 날 메리가 존을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며 말했다. 그곳은 작은 폭포가 흐르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이었. 와, 메리. 여긴 정말 천국 같군. 존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주변 경치에 넋을 잃었. 여기서 우리 사랑을 나눠. 메리가 존의 옷을 벗기며 속삭였. 메리, 당신은 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메리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폭포수 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 존, 더 세게, 더 깊이.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겨 신음소리를 냈다. 메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여자애. 존은 메리의 귓가에 사랑의 말을 속삭였. 그렇게 그들은 숲속에서, 폭포 아래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또 때로는 그들의 집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매일 밤을 뜨겁게 불태웠. 존, 당신은 정말 정력이 대단하시네. 어느 날 밤 존과 격렬한 사랑을 나눈 후 메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언제나 청춘이. 존은 땀에 젖은 메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 우리 이대로 영원히 함께. 네, 존.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데이비드는 숲속에서 몰래 사랑을 나누던 존과 메리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 데이비드. 메리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 당신, 우리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런 짓을 벌인. 데이비드는 존에게 주먹을 날렸다. 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 데이비드, 제발 진정해. 메리가 울부짖으며 데이비드를 말렸. 어머니는 이 늙은이에게 넘어가신 거.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존을 노려보았. 아니야, 데이비드. 우리는 서로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사랑이라고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늙은이는 어머니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데이비드는 존과 메리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 데이비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 존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데이비드에게 말했. 닥쳐요. 당신 같은 늙은이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 데이비드는 존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 데이비드, 제발 그만해. 메리는 울면서 데이비드를 말렸. 어머니, 이 늙은이랑 계속 만나고 싶다면 저와는 인연을 끊는 걸로 알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차갑게 말하며 숲속을 빠져나갔. 메리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데이비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존과 메리는 멍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데이비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커다란 시련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존과 메리는 데이비드가 떠난 후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숲속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존,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메리가 눈물을 흘리며 존에게 말했다. 아니요, 메리.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문제요. 존은 메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내 아들이에요. 나는 데이비드를 잃고 싶지 않아요. 메리는 흐느끼며 존의 품에 안겼다.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소, 메리. 하지만 데이비드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존은 메리를 꼭 안아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떡해요? 데이비드는 절대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메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데이비드의 마음을 돌려봅시다. 당신과 데이비드 둘 다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오.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메리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오, 메리. 존은 메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존과 메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 여러분,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걸 알지만 저희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존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용기 내어 말했다. 저희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메리도 존의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존과 메리는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뭐라 할 자격이 있을까? 마을 이장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맞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존과 메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이 그들을 옹호했. 하지만 데이비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늙은 남자와 만나는 걸 좋아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 데이비드도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비드가 저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 저희는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메리도 간절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했. 마을 사람들은 존과 메리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주기로 했. 존, 메리, 당신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마을 이장이 존과 메리의 손을 잡고 축복의 말을 건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과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 그렇게 존과 메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존의 전부인 수잔이었. 그녀는 존이 자신을 버리고 시골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에 분노했. 존,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두고 봐. 내가 너를 파멸시키고 말겠어. 수잔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몬타나로 향했다. 수잔은 몬타나에 도착하자마자 데이비드를 찾아갔. 데이비드, 내 어머니가 늙은 남자에게 홀려서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잔은 데이비드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를 부추겼.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데이비드는 수잔의 말을 믿지 않았. 아니야, 데이비드. 네, 어머니는 이미 그 늙은이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네 어머니의 재산은 모두 그 늙은이 차지가 될 거. 수잔은 교묘한 말로 데이비드를 설득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워했.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 늙은이를 내 어머니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이 있어. 수잔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에게 속삭였. 수잔은 존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존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데이비드를 설득하여 증인으로 내세웠. 존, 당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존의 집에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 메리는 존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절규했.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존은 아무 잘못도 없어. 메리는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 메리,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결백하오. 반드시 돌아올. 존은 메리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경찰차에 태워졌. 메리는 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경찰차는 이미 멀어져 가고 없었. 존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메리는 존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 존, 내가 반드시 당신을 구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메리는 면회실에서 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 메리, 고맙소. 당신만 믿. 존은 메리의 손에 힘을 주며 그녀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했. 메리는 존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수잔과 데이비드를 찾아갔다. 수잔,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메리는 수잔에게 애원했. 진실? 웃기지 마. 존은 폭력범이야. 감옥에서 썩어 맞다. 수잔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 데이비드, 너도 진실을 알고 있잖아. 제발, 제발, 존을 구해. 메리는 데이비드에게도 애원했.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는 괴로워했다. 그는 수잔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 데이비드, 너는 존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존은 너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 메리는 데이비드의 눈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데이비드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했.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존에게 용서를 구했다. 메리는 데이비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다. 존,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데이비드는 존에게도 사죄했. 데이비드, 괜찮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 존은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해. 데이비드는 법정에서 존의 결백을 증언했고 수잔의 거짓말을 폭로했. 존은 폭력범이 아닙니다. 수잔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수잔에게 속아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존은 누명을 벗고 석방될 수 있었. 메리는 존이 석방되자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 메리? 고맙소. 당신 덕분이요. 존은 메리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 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메리는 존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 존과 메리는 다시 몬타나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동안의 시련을 딛고 더욱더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했. 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저녁 메리가 존에게 물었. 글쎄요.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결혼할. 존은 메리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청혼했. 메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존의 청혼을 받아들였. 네, 결혼해요. 우리. 존과 메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주례의 질문에 존과 메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 존과 메리는 몬타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 어느 날 존은 메리에게 말했. 메리,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존.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 그들의 사랑은 몬타나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